연합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2강 고대 중국의 악론과 조선초 궁중의 악과 을의 지문의 해설 영상입니다. 지금 크게 보이시는 그림은요. 아악의 한 장면입니다. 궁중음악의 한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리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문은 공자, 묵자, 순자의 악론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럼 공자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공자 얼굴 보이시죠? 자,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문단입니다. 공자는 악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에게 악이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덕목이 될 수 있고 치세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따라서 육아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이라는 것은 기악, 악기 연주,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한 악이라는 것은 사회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 사회적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바람직한 악은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억.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바로 악의 역할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라는 의미 되겠네요.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전범이라는 것은 본보기를 말하는 거죠. 고대 순임금의 악을 본보기로 삼아서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또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까지가 공자의 악론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악은 사회적 효용을 가지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하지만이라는 부사어로 시작하는 거 봐서는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겠네요.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그러면 악이 바람직한 악이라는 것도 없고 뭐 효용도 그닥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며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묵자가 악을 반대한 이유가 첫 번째, 유학자가 오락적인 악에만 관심을 기울인 시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당대의 육아 악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아무래도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이 악을 많이 공연으로 삼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소리는 즐거워요. 음악 듣는 건 좋지만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묵자가 악을 반대한 이유였습니다. 성왕의 법도와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도 맞지 않는다 하고 여기 2-1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묵자는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방금 봤던 거다. 그쵸? 맞는 선지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아직 덜 읽었죠? 자, 그는 공자와 비교입니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해서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이건 공자의 입장입니다. 정나라의 일부 선율, 자, 이것은 공자가 비판했습니다. 공자는 바람직한 악이 되려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라고 봤는데, 정나라의 일부 선율은 선율이 너무 세세해서 사람의 감정을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악도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근데 묵자는 이런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더 해악이 큰 것은 바로 뭐다? 육아의 악이라는 거죠. 이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육아의 악은, 자, 육아의 악의 특징은 많은 백성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겠네요.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하는 것 같지만, 자,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즐겁게 귀를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으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음악에 빠져 있으니 재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오락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목자는 악을 거부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겠네요.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하였다까지 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순자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순자는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악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 그러면서 목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자, 악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공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였대요.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악도 예술의 하나니까요.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긍정적인 기능이죠.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데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여기도 2-2번이니까 다시 2번으로 가자면, 자, 2번 순자는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자 인간의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가 이 악을 긍정적으로 본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악의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하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이거는 묵자의 입장도 있네요. 악은 긍정적인 도구도 되지만 부정적인 도구도 된다는 겁니다. 보고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악을 구분했다는 거죠. 좋은 악과 나쁜 악이 있다. 자,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이었어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해서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음이라는 음은 악은 장려했고요.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공자가 비판했다는 거죠.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이금은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을 도덕의 기준으로 좋은 악, 덕음 은 장려하고 나쁜 악, 이금은 멀리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순자는 덕음을 통해 육아의 이상 정치인 왕도 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입니다. 여긴 3-3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3-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3번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방금 C가 나왔습니다. 덕음이죠. 자, 이 덕음은요 3번이죠. 순자가 육아의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 왕도 정치 될 수 있다고 본 악이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A와 B도 풀고 갈까요? 자, A는 고대 순임금의 악이었고요. B는 정나라 일부 선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는 공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악이다. 네, 본보기로 삼았으니까요. 맞는 선지죠. 2번 B는 공자가 정나라 일부의 선율이었습니다. 인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악이다. 해로운 악도 있었습니다. 그쵸?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여기까지 가지문을 쉽고 빠르게 읽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아니라 우리 조선으로 가볼게요. 자, 조선 초 주제는 조선 초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과 궁중의례에서의 악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왕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 조선 건국한 태조네요. 자, 태조 이성계의 악에 대한 관점입니다.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하고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할 정도로 악을 중요시했나 봐요. 육아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육아의 악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악론이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궁중의례에서 사용할 악을 편성하였다입니다. 자, 그러면 태조도 육아의 악론에서 봤듯이 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신의 행위라는 것은 원래 있던 나라인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것이었죠. 자, 그것을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악장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용비어천가가 있죠. 악장을 만들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조선 건국은 하늘의 명이었다. 또 중국의 고대 임금들의 업적과 조선 임금들의 업적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태조가 악을 바라보는 강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태종도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랑 똑같네요.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종소라는 것을 설치했고요. 궁중의 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악의 밟은 자를 뽑았다. 이 관료를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예악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악, 노래, 춤, 왜 지어지죠? 기악, 노래, 춤 모두 활용해서 주요 궁중 의례를 치렀다.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지워져 버렸다. 그쵸? 자, 다시 살려볼게요.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이 무엇일까? 자, 태조와 태종의 공통점이죠. 악으로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모범으로 삼은 것은 바로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했던 아악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삼았다. 즉 전범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아악은 아정한 음악이란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정하다라는 것은 기품이 높고 바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세종대왕님으로 가볼게요.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건 공통점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본보기가 되었던 아악을 정비하여 신제아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의 악을 정비해서 신제 악을 만들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이건 중국의 악이니까요.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쵸? 우리 조선에 그린 한글도 창제하시고 이 악으로도 중국의 악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악을 창제하자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는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 자체에서도 악의 법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바뀌었거든요. 자, 이것을 근거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법도도 확정되지 않은 이 악을 자꾸 비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꾸 존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된 향악이므로 궁중의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종대왕님이. 우리 조선인들이 보통 때는 향악을 듣는데 죽으면 아악을 듣는 것,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던 향악을 어디에? 이 재래의식에서도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와 무조건 아악만 사용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한국 고유 음악인 향악이 있으니까요. 또 중화중위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주적인 악이 조선풍의 악이죠.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여기고 우리 자주적인 악의 효용이 더 크다. 악보다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 새로운 악이죠. 이것을 창제하였는데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신제악과 형식, 내용이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형식도 다른 우리만의 형식, 우리만의 내용의 악을 창제하셨습니다.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자, 주체적인 악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의례와 악의 관계 역전이 무엇인가요?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서 악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악을 의례에 맞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종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의례를 악에 맞추어야 했죠. 의례의 절차를 신악에 맞추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 때에는 신학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하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중국의 악을 따르는 것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조선의 향악을 궁중음악에 넣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세종 때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세종대왕님이 이야기하셨던 자주적인 악이죠. 왕도 정치를 실현한다고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악의 요체, 중요한 점입니다.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봤던 순자의 입장과 비슷한 거네요. 2-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이건 앞에서 봤던 태종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3번. 세종 이전에는 궁중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 절차가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절차에 맞게 악이 정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순자와 세조 모두 풍속을 개량하는데 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맞고요. 5번. 태종과 세조 모두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사를 뽑을 때 악과 관련한 역량을 고려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지문 읽으러 가볼게요. 자,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세종대왕님이 중시했던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해서 운영하였다. 네, 여기서 악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제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의 신학을 사용했대요. 신학은 앞에서 봤던 조선풍의 신학인데 드디어 제사에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이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이다. 즉 제사에도 향악을 사용한다.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때 선왕은 세종대왕님이죠.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였대요.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다.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들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문이었고요. 그럼 저희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악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이거 맞는 선지죠. 어디 있었습니까?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좋은 악과 나쁜 악으로 구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 순자의 입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 악이 가진 장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단점 없었습니다. 틀렸네요. 2번 자 가는 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미 틀렸죠. 네,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나의 절충한 관점도 없습니다. 3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열한 뒤 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거 필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가는 악의 효용을 긍정한 인물과 부정한 인물의 주장을 대비했다. 네, 공자, 순자, 묵자였고요. 나는 조선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을 궁중 의례와 관련지어 통시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쉽네요. 5번 볼게요. 가는 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들어서 악의 쓸모를 인정하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쵸? 사례 없으니까 틀렸네요.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우리 2번은 문제 풀면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A, B, C, D,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 풀면서 1, 2, 3번은 적절하다고 봤고요. 4번 D부터 보겠습니다. 자, D는 악장이네요. 자, 또 주어졌네요. 악장입니다. 3번에 4번 악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악이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악장을 만든 이유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이었고요.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했죠. 네, 그럼 정치적인 목적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었겠네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 여기서 이는 신제악이죠. 세종이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회귀라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라는 신제악은 그냥 악을 정비한 것뿐이고요. 극복하기 위한 악은 조선풍의 새로운 신학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3번은 이가 아니라 바로 조선풍의 신학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또 기역 찾아야겠습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였습니다. 공자가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겠는가 라고 해서 이 악의 사회적인 효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1번. 기역은 악의 형식적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특징에 주목한 것이었고요. 니은은 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주목했다도 아닙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자, 2번 기역은 악이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공자는 마음 수양과 풍속 숭화를 중시했고요. 니은은 악이 갖는 오락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악의 기능은 인심을 선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번 기역은 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고 맞네요. 니은은 주체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가 달성되었다. 정답 나왔습니다. 그쵸? 쉽게 3번이었습니다. 자, 4번도요. 기역은 악이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거는 사회적 기능이니까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니은은 악을 더 널리 사용하자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신학을 중시한 거였습니다. 향약이요. 향악을 중시한 거였습니다. 5번 기역은 악이 세세한 선율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했다라고 했는데 감정에 과한 영향을 미치는 세세한 선율을 사용하는 정나라의 일반 선율을 부정했었죠. 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니은도 경계하는 말도 아니거든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보기는 중국과 조선의 궁중에서 사용된 악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중국의 악에 대한 설명이죠. 주로 궁중 제례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악을 가리킨다. 악에는 악을 통해 이상사회에
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많이 봤던 내용이죠. 아악의 체계는 주왕조 시기에 형성되어 국가 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후 중국의 다른 왕조들도 대부분 아악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악의 법도가 바뀌고 가사도 새로운 통치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사도 바뀌었다. 이거 앞에서 세종이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하지 말자라고 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조선 문묘제례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큰 제사입니다. 문묘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묘제례의 목적은 유학의 성인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식행위를 통해 인간의 심성을 발호하려는 것이었다. 문묘제례에 사용하는 문묘제례악은 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 위에, 악기 연주에 노래가 중첩되고 이에 맞춰 수십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네, 종합적으로 되고 있네요. 조선 초 문묘제례악에는 주로 아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악기의 사용에도 세종대왕님이 큰 영향을 끼치셨죠. 자,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세종은 문묘제례악에 향악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 의례에서 점차 중화조의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라고 했는데 향악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조선의 음악이 향악인데요. 답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악의 법도가 바뀐 것은 세종이 중국의 악을 방금 읽었던 거죠.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근거다. 맞습니다. 3번 태조와 태종은 중국의 궁중제례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아악을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쵸? 본보기였어요. 4번 조선의 문묘제례에서의 악기 연주, 노래, 무용을 모두 사용한 것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인 유가악론에서의 악을 기준으로 삼았다. 네, 역시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묵자는 악을 세모 칠라 했는데 묵자는 악을 부정적으로 봤죠. 성인들을 추모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문묘제례악이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네,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통합 2강의 지문도 보았고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주제통합 3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